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오후에 속보로 검찰에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전 검찰총장의 기획수사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바로 윤석열 씨에 대한 얘기인 거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엔 윤석열 저격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윤석열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고 검찰권 남용이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저렇게 사냥식으로 수사하고 불법적 권한 남용으로 언론에 지저분하게 사건 내용을 흘리고 기소와 재판 전에 당사자를 이미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그들의 수법 아닙니까? 이로 인한 부담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난질까지 하는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기 위해 먼지털이 수사와 검언 합작으로 계속 그런 수법을 반복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을 현실로 행동하고 있다. 어제 김의겸 의원도 산업부 압수수색 소식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고 윤석열 사단의 작품이며 검찰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의해 무자비하게 난도질당한 조국 전 장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을 구매도 하고 주위에도 알리고 정경심 교수에게도 편지도 보내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시간 만에 준비된 예약 판매분이 완판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반면 윤석열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지키냐? 최근 비서실장의 유력한 사람으로 장제원 씨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에서 장제원에 대한 검증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핵심은 장제원 일가가 억대 세금도 안 내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본인들이 이사장과 총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소유 고급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전세가에 입주해서 10년 넘게 장기 거주를 해왔다는 거고요. 심지어 1년 동안은 공짜로 살았다는 것까지 드러났고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뉴스타파에 따르면 장제원 모친과 장제원의 형이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하고요. 겉으로는 수익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일가한테 제공을 한 겁니다. 지난 2013년 동서학원 회계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당시 재단 직원 4명이 경고를 받기도 했네요. 문제는 장제원 일가가 감사 지적 이후에도 계속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고 취득세, 종부세 등 재산세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도 그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타파에선 장제원 의원에게 이렇게 문자로 4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애초부터 수익 사업이 아니라 어머니와 형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급 아파트 산 거 아니냐? 둘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단 명의를 빌린 거 아니냐? 셋째, 1억이 넘는 세금을 재단 계정에 반납할 의향은 있냐? 넷째, 이게 윤석열이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냐? 그런데 어제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윤석열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그러고 자기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당장 비서실장에 유력한 사람의 일가가 저런 특혜 논란에 휩싸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겁니다.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취임덕이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말 그대로 폭발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기업 세탁, 세금 탈피, 왜 자칭 보수 세력들은 파기만 하면 비리 백화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사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특혜 논란은 일반 청년들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입시 관련 내용, 군대 문제 이런 걸 계속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하는 게 저들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참고로 장제원 씨는 이명박 씨가 구속될 때 눈물이 자꾸 흐른다며 저런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친이명박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소소하게나마 이어져 오던 이명박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혹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랑비 옷 젖듯이 교묘한 심리전에 낚였던 과거의 저를 떠올려보면 정말 섬뜩하고요. 당장 보기 싫거나 우습고 귀찮다고 무관심이 답이다. 이렇게 대충 넘기다가는 나중에 더 힘든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쯤 생방송을 잠시 진행할 예정이고 시간이 정해지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스베이다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주당 박영훈 대학생위원장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39만 9천 명을 돌파했네요. 1000명만 더 넘으면 어느덧 40만 명이 되는 건데 40만 돌파 시 어떤 이벤트로 민주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을지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